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팀장님 한 분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본인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업무하고 있고 2018년도 10월 달부터 업무를 해서 지금 꽉 채워서 이제 6년 정도 업무를 좀 한 상태고 7년 차로 업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책은 이제 마케터이면서 팀장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일단 우선 아침에 그 팀장급 고정 미팅을 진행을 하고 하루 일과라든지 업무상 특이사항 그리고 목표 달성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고 팀원들 특이사항 체크하고 광고주들의 요청사항 처리할 거라든지 일간으로 체크하는 광고 성과들이나 이런 거 리뷰하는 시간 가지고 신규 광고주 영업이라든지 미팅 일정이 있으면 미팅을 나가기도 하고 신입사원이 있을 때는 교육 업무 진행하고 상시로 진행하는 것들은 팀원들이 이제 좀 광고 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관리하는데 좀 역량이 부족할 때 피드백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셔서 그런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좀 마케터로서 하는 일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마케팅의 종류가 두 가지로 제가 크게 나눠진다 생각을 하는데 콘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 마케팅은 이제 그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는 영상물이나 이런 이미지, 문구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일이라고 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광고를 집행하는 숫자를 분석하고 숫자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개선이 되었는지 왜 개선이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으로 집행할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게 컨펌이 됐을 때 실제 광고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목표 대비해서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지 좀 2차로 계획을 주는 좀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성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걸 좀 솔직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방안을 짜는 게 더 메인 업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숫자랑 좀 친한 사람들이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어쨌든 그럼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어떤 그 스펙이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필수 조건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 퍼포먼스 광고 대행사 자체가 물론 회사마다 좀 케바케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제가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공식 대행사에 있었고 지금은 스타트업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회사 모두 고졸자도 입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검색 광고 마케터 KAIT 그쪽에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SNS 광고 마케터와 검색 광고 마케터 두 자격증이 그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저는 원래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급여가 너무 적었어서 급여를 막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하나는 이제 하게 몸이 힘드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을 해서 내가 역량으로 스펙이 없어도 많이 벌 수 있는 일. 이 둘 중에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일단 영업직 하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부정적인 인식이 남을 등쳐먹어서 돈을 번다거나 거짓말을 쳐서 돈을 번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저도 그 인식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직이면서 만약에 남을 등쳐먹지 않고서 내가 좀 내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추려졌던 두 개가 신차 영업 그러니까 신차를 판매하는 영업 사원 그다음에 자동차 딜러. 네 맞습니다 자동차 딜러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퍼포먼스 광고 마케팅 대행사였는데 일단은 신차 딜러는 생각보다 입사턱이 꽤 있었어요. 4년제를 졸업을 하지 않으면은 채용을 안 하는
그 저희가 아는 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전부 다 쉐보레도 취업을 아예 안 받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유일하게 있었던 게 광고 대행사였던 거죠. 그만큼 무스펙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진입 장벽이 진짜 낮은 직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단한 그런 학력이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직무의 장점과 단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무스펙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일단 아무나 들어와서도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인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광고주분들, 많은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게 되면서 뭔가 사회의 흐름이나 경제 흐름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관심이 있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김으로써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게 정말 저는 엄청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가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누군가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대화 주제가 나와도 대화를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어떤 주제를 던져도 대부분 제가 다 쳐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공감을 잘해주기 때문에 호감을 가져주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을 뽑자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스펙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런 큰 기업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동료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의 별로인 사람들이 뽑히지 않을 거에 대한 안전고리를 최대한 많이 해놓은 회사에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업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단점인 것 같고 마케팅 업무에 대한 단점을 보자면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많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던 걸로 하면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광고주들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작은 부분으로 따지면은 저희한테는 되게 소통이 잘 되고 있던 담당자가 퇴사를 한다거나 담당자들이랑 소통을 해서 광고 관리를 제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대표님한테 밉보여서 대표님이 원하는 회사로 갑자기 통보식으로 대행사가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변수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어쨌든 대행사라는 포지션 자체가 대신 행해준다라는 뜻의 대행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뢰 포지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역량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왔다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에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하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광고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한 사람마다 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고 관리를 할 줄 아는 게 많더라도 한 명이 뭐 3,000명, 4,000명 이렇게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모든 영업직에서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좀 가치 있는 브랜드들을 관리를 하고 싶으면 그만큼 또 봐줘야 되는 게 많고 또 가치가 없으면서 그냥 관리를 하는 리소스가 적은 광고주들만 관리하면 매출 성장이 안 되고 그런 그 두 개의 괴리에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이 광고주의 한계가 좀 있다는 거, 이 리소스가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직무를 하는 게 적합한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지 마라에 대해서 성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뭐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인데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 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잘 맞는 분들은 오히려 좀 사람을 일로 대한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뭔가 즐거운 일이고 사람들은 다 따뜻한 사람일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일에서 뭔가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나가는 경우도 봤어서 그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업무로 대하는 거 서비스 정신이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일을 일대로 좀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성격적으로 따지자면은 조금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맞춰 나가야 되고 새로운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진취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이제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만 좀 기대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잖아요. 되게 멋있는 일 이런 걸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뭐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은 되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가치관과 생각들로 뭔가 독창성을 발휘하는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행사에 오면 당연히 그런 일도 하겠지, 처음엔 영업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일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일의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뭔가 상상력을 펼치고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은 퍼포먼스 광고 대행사에는 좀 안 맞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영업직이면서 광고 대행사에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광고 대행사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걸 사실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급여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 저도 스스로 공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근데 열심히 일할 생각은 없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업이라는 것,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이고 삶에 너무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노력할 생각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은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회사도 피곤해지고 그 스스로도 와서 좌절감을 느끼고 나가게 될 테니까 아예 입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는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아는 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영업을 해보거나 미팅을 나가봐도 기본적인 지식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그냥 광고주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행해주는 사람의 포지션은 점점 죽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 좀 개개인의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똑같은 걸 알더라도 수십 번을 봐주는 성실함이라든지, 또는 뭐 콘텐츠 마케팅이 최근에 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보니까,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콘텐츠에 관련된 피드백을 자주 준다거나, 광고 매체 중에 네이버, 다음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누군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구글, 유튜브, 뭐 크리테오라든지 이런 생소한 매체들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채널을 추천해 줄 수 있다거나, 올라운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매력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매력이 없이 뭐 3, 4년 전에 마케터들이랑 지금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드라져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 시장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분들, 각오가 되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전망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광고비를 100만 원 쓰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뭔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우습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졌다 보니까, 매력이 좀 어필이 된다고 하면은 그 광고주들로부터 엄청나게 높은 급여, 이 좋은 브랜드를 관리하는 커리어를 쌓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업계의 평균 급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균 급여는 냉정하게 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인 게, 퇴사율이 너무 높은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 평균 급여라는 거는 퇴사를 한 사람들도 전부 다 포함했을 때 뭐 평균적으로 얼마의 연봉을 유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할 텐데, 이 일 자체는 2년차, 3년차 이후에 급여가 좀 폭풍 성장하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평균 급여는 정말 높게 쳐봤자 한 3천 초반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평균 급여랑 좀 다르게 3년차, 2년차 이렇게 잘 넘어간 인원들이 급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거의 뭐 5천 정도는 되게 수월하게 넘기는 일인 것 같아요. 평균 급여는 굉장히 낮지만 3년차 이상, 그러니까 경력자들의 연봉은 또 굉장히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 뭐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마케터라고 하면은 거의 광고 기획사 쪽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브랜드에 속해 있는 마케팅 부서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영업에 대한 역량이 필요한 직무는 아니잖아요. 저희랑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평균 급여도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직업 만족도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일할 때 당시에는 거의 천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영업 압박 때문에 힘들다, 영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힘들다고 이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이 필요했었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성과에 따라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것들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먼저 쟁취한 사람들한테 좀 보장이 되는 이런 편의성이 있다는 거 저한테 좀 매력적이었고, 급여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성장 속도가 빠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 잘하셨죠. 저는 진짜 난다긴다는 형제들이랑 거의 쟁쟁하게 경쟁했었고, 그만큼 진짜 진심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운도 잘 따라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급여를 거의 2년 사이에 연봉이 한 3, 4천 정도가 올랐다 보니까 저한테는 빠르게 일을 해서 내가 스펙이 없더라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에 입사한 첫 번째 이유였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만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대화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깊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말이 아니었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부분들과 상대를 좀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맞춰주는 거는 좀 약간 쉽게 말하면 호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얕잡아 보여질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도 내 포지션이 을로 너무 깔리지 않게끔 하면서 광고주를 오래 유지하고 신규로 이 광고주를 수주하는 게 목적일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화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스킬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만족도를 제가 100점은 줄 수 없고 한 80점,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0점, 20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의뢰 포지션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에서 현타라고 하죠. 약간 현실 자각 타임. 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을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을 때 속상함이 좀 있었고, 아무리 내가 역량을 많이 키워 나가도 아까 말했던 변수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이 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한 80점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100점 중에 80점이면은 이만큼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높다고 보고, 근무 중에 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엄청 기억에 남는 건, 저희 팀원이 이제 대행사가 변경될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팀원한테는 가장 중요한 광고주였었고, 월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는 광고주 분이었기 때문에 월급의 거의 절반을 좌우하는 그런 광고주였어서 되게 중요한 광고주였는데, 부산에 있는 업체였어요. 저희가 사실은 부산 정도면은 웬만하면 전화로 이 얘기를 소통을 하거나 또는 화상 미팅을 한다거나 할 텐데, 저희가 그 광고주가 다른 대행사로 넘어가지 않게 막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직접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님께서 참석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있었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려는 그 대행사,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브랜드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를 엄청나게 어필을 했는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그 미팅을 다 듣고 나서 저의 나이랑 연차를 물어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제가 만 27살이었던 것 같고, 나이를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한 지 5년 차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놀라시면서 우리 회사 내에도 5년 차, 6년 차 된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정도의 전문성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 것 같다고, 대행사 안 바꾸겠다, 대행사 바꿀 생각 싹 사라졌으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고,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잘 설명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옆에 또 팀원도 있었다 보니까 제가 팀장으로서 되게 자존심도 이제 프라이드도 확 올라가는 계기였었고, 미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부산이 정말 좋은 동네니까 구경을 하다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차를 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차 키를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내일 돌아가기 전에 주고 가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차도 외제차셨어요. 저는 그런 차를, 사실 차도 지금도 차가 없지만 차를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차를 빌려준다는 경험도 없었는데, 그냥 그 한 번의 미팅만으로 저한테 그렇게 신뢰도가 올라갔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했었던 거였지 하면서 좀 까먹었던 내가 인정받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생각이 났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뭐 빌리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뭐 선물이라도 챙겨주신다고 하고 했었는데, 그 날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에피소드가 근데 거의 흔하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는 아니어서 그거는 맞는데, 근데 그만큼 만족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팀장님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사실 영업만 잘하신 것도 아니고 관리만 잘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만 해서 그냥 매출만 올리려고 하는 사람 이랬으면 사실 저희 직종에서는 오래 못 하잖아요, 우리 직종에서는. 근데 두 가지를 좀 다 신경 써주셨고 다 잘 했기 때문에 오래 하신 게 아닌가라고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댓글에 질문이 좀 들어온다거나 하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